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이 한국 사회에 온갖 의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도 빠뜨릴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죠. 지방분권 개헌 전국연대 김택전 대표,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 김수연 정책센터장, 그리고 고정 패널 전북대학교 박태식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토론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대선을 앞두고 얼마 전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방분권을 촉구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과 자치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한 것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정과 권한 등의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을 일일이 통제하는 구조가 이어져 오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지방분권은 깊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19대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공약을 끌어내고 대선이 끝난 후 지방분권을 현실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이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볼까요? 2018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다. 입법, 행정, 재정, 인사권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볼까요? 대통령이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입법, 사무, 재정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는 절차를 챙기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볼까요?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에 대해 법률 개정만 해주어도 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볼까요? 재정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다. 선언적인 지방분권 말고 헌법 조항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대선 주자, 대선 후보들의 이런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택전 대표님. 네, 어제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에 후보자들을 초청을 했었죠. 여기에서 홍준표 후보는 참석하지 않고 서류만 좀 제출을 했었고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만 좀 하셨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10대 공약 안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내용은 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헌법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필요성만 좀 이야기했었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지방의 관세권이나 또 행정권이나 또 재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권들을 좀 헌법에 부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자세하게 그렇게 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분권 내용과 권력 분야 분권과 관련된 내용이 골고루 매니페스토화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몇 달 전부터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으면은 저는 이건 공약집이나 매니페스토화해서 그걸 적정하게 1차 발표와 2차 수정 발표하고 3차 이제 선거 한 달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4월 1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대선 후보들한테 대선 공약집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 분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은 뭘 보고 지금 투표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거티브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대선 후보들이 이 지방 분권에 관한 의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뭐 일부 입장 표명이 있긴 있었지만 상당히 원론적인 수준이고 뭐 매니페스토에 적합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총평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박대식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나름대로의 지방 분권에 대해서 내놓고 있지만 지금 그동안 우리 전국의 주요 아젠다가 사실 탄핵에서 중앙정치, 즉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아직은 뭔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더구나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기 때문에 개헌특위에서 이제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시든 아마 거기서 의견이 수렴이 돼서 헌법에 이제 안을 마련할 때 거기에 반영이 될 거니까 아직은 단순하게 어떤 관심사를 표현하는 정도이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뭐 물론 관심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무게를 두고 볼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희선 센터장님께도요. 그 대선 주자들의 이런 입장에 대한 총평 덧붙이실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헌법에 지방 분권을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헌법에 담겨 있는 지방 분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두 개 조항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부실하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고 보완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 분권은 사실상 그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중앙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치를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상향식 구조로 국가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앞서 그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각 정당에서는 이런 지방 분권의 가치와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현재 수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지방자치권을 강화할 것인지에 관한 대안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을 어디로 삼을 거냐, 이게 말씀하신 개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헌법 조문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조금 부족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다수의 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헌법이 적어도 지방자치 분야는 보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첫 번째로 우선 헌법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으로서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의 원리와 동시에 지방분권 국가라는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 조직과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지방 분권이라는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헌법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쓰고 있는 명칭을 지방정부라고 개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로서, 이 정부의 의미에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대표자가 있는 그러한 조직이고 그리고 집행력을 가진다면 충분히 정부로서의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방정부라는 이름에 걸맞는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등의 권한을 충분히 헌법에서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호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분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헌법에 꼭 반영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이 구성원으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 이런 것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도 헌법에 담기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아주 크게 본다면 하나의 예입니다만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해서 하원은 지금과 같이 인구 비례로 직선으로 뽑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을 가미한 대표로 구성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서는
문재인 대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대통령과 그러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시도지사가 회의체를 이루어서 예.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결정하는 예.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예.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민주공화국 그리고 주권 재민의 원리가 헌법 1조에 이제 들어있는데요. 이 지방 분권 국가라는 것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방정부로 바꿔야 된다. 또 그리고 입법, 재정, 조직에 관한 권리를 지방정부에게 확실히 권한을 주는 것. 그리고 지방정부가 국정의 한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하는 마음. 이것 4가지 언급해 주시는데 지금 보통 보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한다는 그 후보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이런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 게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거기가 당선이 되고 난 후에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제일 많고 예. 아까 이 부분에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예. 이건 이제 시도지사협의회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고 예. 저희 시민단체의 건의사항으로는 아주 명확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제1조, 예. 헌법 제1조. 예.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이다. 예, 예. 이게 프랑스의 예. 헌법하고 그렇다면서요. 똑같은 예, 그런 예, 이야기여서 예, 예. 첫 번째 넣었으면 좋겠고 빠진 것 중에 행정자치와 치안자치와 교육자치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거죠. 예. 그래야만이 지역의 행정이 교육 수장하고 파트너십을 이룬다거나 예. 또 치안의 수장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예. 지역의 준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대해서 예. 가깝게 밀접해서 접근해서 예.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자치, 치안자치, 교육자치가 같이 들어가는 예. 그런 포함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오히려 더 요구하고 있고요. 예. 또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헌법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 예. 이게 지방자치법 117조하고 예. 118조인데요. 예, 그렇죠. 뭐 지방우회를 둔다 예, 하나 예, 있고 예, 예. 또 지방정부는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했지만 예, 그 다음에 예. 이 항에 보면 지방정부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예, 이렇게 나와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정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예, 예. 하는 거여서 예. 이 부분은 폐지를 예. 요구하고 있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법에 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습니다. 제도도 있고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재정의 그 부분에 관해서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할자치라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의 그 제도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할일 수도 있고 3할일 수도 있는데 예.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어떤 재정에 대한 권한은 80% 이상이 되어 있고 예. 지방은 20%라고 해서 이제 2할이라고도 하긴 예. 합니다. 사실상 업무 3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방 업무가 7대 3 정도로 좀 더 많죠. 그래서 그 나머지 2와 3의 차이를 결정할 때 중앙정부가 개입할 요소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주재정 확립이라고 하죠. 예. 자주재정 확립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입법권. 우리가 지금 조례 재정권에 있어도 입법권이 없지 예. 않습니까? 예. 입법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말하면 인사권.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예. 아까 좀 전에 김택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행정은 이제 뭐 인사재정과 연관이 돼 있을 거고 입법과 연관이 돼 있을 것이고 교육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교육과 치안은 사실은 또 우려가 과연 이렇게 뭐 몽땅 한꺼번에 과거에 우리가 지금 사실 역사를 거슬러 온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과거에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다가 5.16 군사 쿠데타 때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유신 때 완전히 또 중앙집권제로 또 완전히 회귀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지금 거의 한 30년 왔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태세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지방자치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물론 갑자기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시골에서 보니까 완전 지방 토호들의 잔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을 과연 어디까지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아까 이제 헌법에 관한 이야기도 지방 정부 우리가 과거에 지방 정부란 말을 사실은 자유당 때부터 써왔습니다. 예. 근데 공화당 때도 쓰다가 나중에 지방 정부란 말이 지방자치단체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하면서 자치단체 이름이 줄어들었어요. 예. 기억이. 근데 이제 정부라는 개념은 사실은 독립된 국가의 개념이거든요. 예. 모든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그다음에 어떤 후보가 얘기했던 관세권 같은 것도 국경을 넘나드는 국가가 관리할 업무인데 지금 이런 너무나 우리가 이제 과거에 중앙정부에 실망하고 속된 말로 되다 보니까 예. 너무나 많은 것을 정확하게 막 반영시키고 요구하다 보니까 예. 약간 좀 무리가 있는 점도 있다 예. 생각합니다. 예, 재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지방의 권한을 확대해주면 이 지방이 그런 것들을 그 권한을 제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할 만한 그런 여건을 갖췄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론의 감시도 사실은 중앙보다 좀 약한 편이고요. 예. 그런 한마디만 듣고 좀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예. 촛불 의식을 보면은 우려보다도 오히려 더 확대시키는 게 좀 좋겠고 예. 자율권의 시험들은 충분히 했다라고 예. 보는 것이죠. 예. 대한민국 국가 수립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관리와 운영 체계를 지금 시스템처럼 대통령제로 갔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예. 하여튼 중론이기도 하고 학자들의 이야기도 하고 예.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차제에 아까 부분 지방 분권과 중앙의 권력 분권과 지방의 분권들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지역 자치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지방 분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저는 지역에 오히려 주민 자치를 더 확대시켜서 예. 지역에 50개 광역으로 했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민의 자율적인 그런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시키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예. 여기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중앙정부나 광역 정부에서 지역의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 권한이나 관리 권한이나 예. 후에 인센티브 권한들을 더 확대를 시킨다고 한다면 예. 일본처럼 물론 이제 지방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은 일본의 유바리시나 예. 미국의 디트로이티시처럼 예. 약간의 부도가 났었던 그런 지방 정부 역할도 있을 겁니다. 예. 그거 무서워서 전체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예.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 더 알겠습니다. 그 예. 이후의 조건들을 더 예.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더기 무서서 장 안 담그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아까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재정 문제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8대2로 돼 있는 것이어서 6대4 정도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지방세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는 건데 한마디 좀 첨언을 해주실 그 부분 관련해서요. 네. 말씀하신 바대로 그 지방이 참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방 재정 문제인데, 이것은 그 지방이 자주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어떤 정책이나 또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것들을 개발하고 집행을 하려고 해도 사실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8대2인데 지출 규모는 역전되어 있습니다. 4대6 정도로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은 돈은 적게 거두는데 많이 쓴다는 건 뭐냐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데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어떤 자립성이나 또는 자주도에 많은 제약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세 연구원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 재정에 관한 어떤 학회 많은 학자분들하고 공동으로 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좀 전환하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6대4까지 가려면 사실 당장 한 50조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건 조금 무리가 있다면 6대4 가기 전에 7대3 내지는 6.5대 3.5 이런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세의 비중을 좀 확대시키고 좀 그다음에 불안전한 국고 보조 사업의 구조가 좀 불투명하게 하거나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좀 하고, 또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9.24%로 지금 고정된 지 좀 오래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올려서 좀 낙후된 지역에는 조금 더 보조금 형태로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지방 재정을 개혁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세지방세를 이제 비율을 8대2에서 최소한 7대3, 6대4로 가야 된다는 것은 목표는 아마 그런 상당히 공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급격히 이게 그다음에 이제 세목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그 기업들에게 과세할 때 본사 위주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사업장은 지방에 있는데 전부 중앙으로 세금이 이렇게 조세를 갖다 부과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하나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이 그 범퍼 기능을 했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교부세인데 예. 사실 지방교부세 일정에 놔두고 그것을 이렇게 근데 지역 간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만드는데 예. 지방교부세를 실제 조사해 보면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예. 큰 동네에 더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예. 그런 현상들이 과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지방 소비세, 지방 교육세 관계도 예. 그때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에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절대액은 늘어났습니다. 왜? 예. 지방으로 이양했으니까. 예. 그런데 비율이 오히려 인구 많은 영남 지역에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는 것을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비율이. 예. 그러니까 증가 비율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예. 그만큼 이게 이제 재정의 자주권을 갖는 것과 아울러서 이 재정에 대한 지역과 중앙 간의 배분 조정을 할 때도 분배를 할 때도 그런 어떤 지역 간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예. 완충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 전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예.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예. 종전에는 시도군수 협의회, 예. 또 시장수 구청장 협의회 예. 별도로 가고 시민단체 별도로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국민회의라고 해서 두 행정 분야하고 광역의회협의회하고 국회 내에도 개헌특위가 알겠습니다. 있지만 예.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예. 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알겠습니다.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예. 것 재정 같습니다. 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의 몫을 늘려나가는 방향은 하되 네. 혹시 이게 자칫 낙후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이 더 약화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직과 입법에 대한 문제 짧게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조직과 입법 관련해서도 지금 지방이 사실 재구시를 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죠. 현실을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 현재 지방자치법 22조에 의하면 예.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죠. 법령에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입법의 여지라는 것이 없어지게 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대법원은 해석에 의해서 상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예. 대부분의 사무를 국가 사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 실제로 자치 사무가 거의 좀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이 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의하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 규정을 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행정이 일부는 수혜적이고 일부는 침익적인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려면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하니까 사실 조례는 그러면 수혜적인 복지사무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또 복지사무는 재정이라는 걸림돌이 하나 더 있고 예. 또 최근의 사태와 보듯이 중앙정부와 정책의 방향이 다르면 실제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직권 측면에서는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법 1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를 법에서 딱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하면 그 시도나 시군구에 두는 실국 본부 숫자까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지방의 단체장들과 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아지는 선출직인데 예. 공약을 당연히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사업들도 있고 예. 조직들도 필요한데 이런 예. 것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다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좀 짚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도 불구하고 대성 전국에서 이 지방 분권에 관한 문제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보들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요. 국민들도 유권자들 속에서도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의제를 좀 일으켜서 활성화 좀 시킬 방안 또 그리고 나중에 대선 끝난 후에 실제로 실행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이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 대표님.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선거 전에도 저희가 청원서를 좀 제출했지만 예. 되고 난 다음에 지금 후보들한테도 국민협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예. 저희가 협약서를 같이 각 지역마다 준비해서 받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공약으로 제출했으면 모르겠는데 공약으로 제출하지 않다 보니까 예. 그건 내가 공약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세 분의 후보들한테는 당선이 만약에 되고 난다고 한다면 국민 개혁 추진 기구를 꼭 만들어줄 것을 저희가 건의를 좀 하고 있고 예. 되고 나서는
일종의 거버넌스와 협치 형태로 해서 예. 국가 개헌 특위 내에 지방분권 특위를 좀 별도로 둘 수 있도록 예. 지금도 국회 특위 내에는 지방분권 분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6분 중에 4분이 좀 들어가 계시는데 예. 오히려 지방분권과 관련된 국민개헌특위가 더 활성화되어서 예. 그 당선 이후 선거 이후에라도 예. 이게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분권운동본부 같은 데서 계속 촉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군요. 네, 예. 국민 서명도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기는 한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이 상당히 실종된 그런 선거 분위기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방 분권도 상당히 소외된 그런 감이 있는데요. 지방에 사는 유권자 여러분들 이번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내 학생들의 이 학력 저하 논란 다루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하지요. 전라북도 교육청 김정기 장학관, 전주 근영여자고등학교의